예. 그 원래 수의를 입잖아요. 근데 날이 추웠는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양복에 이렇게 그 이 팔 쪽에 포승줄이 묶인 채로 검찰의 호송차에서 내려서 조사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됐고요. 아마도 이제 지금 조사 들어갔으니까 자정 넘어 늦게까지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구속됐기 때문에 20일 정도는 검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는 특감, 이석수 특감의 불법 사찰, 특히 이제 국정원을 동원해서 뒷조사를 한 의혹이 내부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돌이킬 수 없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구속의 결정타가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고검에서 이 정강이라든가 개인 비리 사건 있잖아요. 예. 이제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예. 등에 대해서는 이제 혐의가 있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개입한 혐의가 없다고 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이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비리까지 지금까지는 개인 비리는 논외로 하고 국정농단에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것 플러스 해서 지금까지 됐던 그 이제 넥슨 관련된 예. 거 그리고 또 정강 회사 관련된 개인 비리 특히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 꽃보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문제까지 다 털어서 총괄해서 수사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 변호사님, 네. 저는 요즘 살면서 대한민국을 원래도 사랑했지만 이렇게 사랑이 깊어질 때가 없었고 네.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많은 법 내용, 네. 이렇게 많은 혐의들, 네. 이렇게 많은 법의 그 조문들 이런 걸 외우면서 살아야 되는 그리고 또 다 외워요. 너무나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우병우 하나만 해도 다른 나라 국민들이 평생 동안 알아도 이게 부족할 정도 그 차고도 넘칠 정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동문회 예. 송년회 갔는데 예. 부산 동구. 부산 동구뿐만 아니라 예. 고향 모임입니다. 아, 예. 아주 시골 모임인데 면 단위의 고향 모임인데 이 보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우병우 구속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찬사를 보내는 예. 분위기였거든요. 아, 우병우 국민 수배에 내린 게 바로 정봉주다. 이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근데 왜 정말 그럴까 맞아요, 진짜. 물어보니까 네, 중요해요. 자기가 이게 지금 줄줄이 구속되는 적폐 인사들의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게 우병우인데 자기만 1년 동안 피해 다녔죠. 바깥에 활보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병우가 임명한 사람들 다 구속됐네, 진짜. 그게 법의 본질입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제명이 어떻게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법 감정이거든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법을 자꾸 기술적으로 보는데요. 예. 법의 정신에 따라서 보면 구속시킬 사람, 구속 안 시킬 사람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권한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보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구속됐어요. 네. 근데 어마어마한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수사 내용들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적폐청산과 관련된 수사, 그러니까 지금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면 예. 항상 우리 거리에 있었거든요. 거리에서 촛불 들고 이제 그때 뭐 새누리도 공범이다, 박근혜 뭐를 구속하라, 막 이런 구호 예. 계속 외쳤었는데 이제 재벌해체까지도. 그렇죠. 재벌해체 얘기도 하고 뭐 이제 그 총수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했었죠. 예. 근데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이 사건의 법률적인 제일 위에 컨트롤 타워 개념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은 계속 피해 다녔거든요. 이제 법꾸라지라는 별명, 특히 정봉주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예, 전화번호 현장 수배. 공개하면서 예, 수배. 전화번호 공개. 우병우 전 예. 민정수석을 공개 수배합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나온 처갓집에 거예요. 예. 장모집에 저도 갔었잖아요. 그 우병우 그때 네. 국정감사에 출석을 안 해서 예. 출석시키려고 예. 현장까지 갔었잖아요. 아, 그랬어요? 예. 여기 그 청담동인가. 예. 그 실제로 이제 국민 수배 안진걸 네. 3년 하고 같이 갔었죠. 예. 네. 권영국 말 되게 변호사하고 많죠? 권영국 변호사. 안진걸. 아니 뭐
뭐 할 말만 아는 것 같아요. 재밌죠. 거기도 참 똑똑해요. 예, 거기도 굉장히 똑똑해요. 옛날에 말지 그 독자 투고에 62매씩 보내고 그런 친구예요. 여하튼 아니, 이렇게 보면 시골에서 농사질 것 같은 분인데. 나름 중대 법대 출신일걸요. 오, 예. 아주 똑똑해요. 예. 그래서 저하튼 이게 예. 어쨌든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예. 컨트롤 타워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법을 피해 다녔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과정에 위배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동안 했던 수많은 특히 이제 그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을 사유화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런 거예요. 본인은 뭐 무슨 김진선 강원지사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문제가 될 것 같은 혹은 또 정권의 뭐 블랙리스트라고 찍어가지고 사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권에 조금 안 좋을 것 같으면 다 확인해봐. 뭐 뒷조사를 시킨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확인된 것은 뒷조사를 시키고 나서 이것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리려고 한 정황.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석수 특감이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을 MBC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 그건 사이에 아무도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아무도 조사를 안 했는데 이 사이에 우병우 전 수석이 있다는 것을 국정원 문건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 이것도 사실 이번에 조사 대상이고 아마 지금 뭐 조사하고 있을 텐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저는 자승자박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그동안 활용하던 본인이 칼이나 무기라고 생각해서 활용하던 국정원에 지시해서 시켜서 뒷조사시키고 알아봐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괴롭히고 뭐 이랬던 지시 내용 예. 문건이 나와서 결국은 자기 구속하는데 핵심 혐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그렇게 까놓고 얘기해서 잘난 척하고 다녔지만 결국에는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은 셈이다. 칼을 안 쓰는 사람은 칼에 베거나 칼에 찔릴 일이 없어요. 칼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칼에 베거나 찔릴 일이 생긴 거죠. 칼 쓰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칼을 세게 썼죠. 우리 같은 사람은 펜을 박근혜도- 쓰니까 예. 펜에 찔릴 일은 없잖아요, 이렇게. 아니, 펜은, 예. 펜도 무기예요. 펜도 잘 써야 됩니다. 예. 자, 이석수 감찰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기 그 처갓집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사, 우병우의 비리에 대해서 조사하니까 그걸 다시 국정원을 시켜서 이석수가 뭘 하는지 조사해라. 그렇죠.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아주 그분도 그 영민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저쪽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쪽도 우리를 보고 있어서 수사하기가 녹록치가 않다. 네. 이미 뒷조사 당하는 걸 예감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 중간에 그 뭐 지금 조사하러 나가면 예. 이미 저쪽에서 그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계속 느껴왔다는 거예요. 이미 손을 다 썼고. 예, 이번에 그 영장 발부된 것이 판사의 심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1차, 2차 수사 같은 경우는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만 있었는데 이거는 방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치기 하기 위해서 불법 뒷조사를 했다는 것을 그렇죠. 아주 중하게 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제도를 무력화시켜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 2차 영장,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역시 권순호 부장판사인데 네. 그때 이석수 감찰관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기각을 했다가. 근데 이번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예. 구체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증거라든지 그렇죠. 그 내용은 없었어요. 이번에 드러난 거죠. 사실은 추명호 네. 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진술과 구체적으로 진술했죠. 그다음에 문건, 국정원의 내부 문건 내부 이게 문건, 확실하게 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고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권순호 판사도 본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하고 그 특별감찰관 보호의 진술밖에 없었는데 2차 영장할 때는 예. 네. 3차 영장에는 그 추국장의 구체적인 진술이 진술. 뒷받침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국정원 그 TF에서도 문건이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리얼하게 나온 거죠. 이 정도면 뭐 사람이 이제 자기 범죄를 은폐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들은 뭐 어느 정도 범죄를 하더라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예. 실제로 그걸로 뒷조사를 해서 쫓아내려고 하고 더군다나 오히려 수사 의뢰했잖아요. 이런 거는 아주 재질이 나쁜 거죠.
국가의 기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사적 용도를 위해서 썼고. 예. 자, 그게 이제 직권남용인데 예. 직권남용 5년 이하의 징역, 예. 1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 다 외우고 계시네. 예, 다 외우고 있죠. 예. 국민으로 살기 힘들니까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아니, 왜냐면 그거라도 외워야지. 아니,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지금 보통 우리가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8급, 9급 아주 낮은 직급의 공무원들이 인허가 갖고 장난칠까봐 예. 여기에 적용되는 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국정농단의 주된 범죄가 직권남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병우 지금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법정형이 최고형이 5년이잖아요. 예. 5년인데 여러 가지 직권남용이 있었기 때문에 중한죄 가중을 2분의 1까지 할 수 있거든요. 7년 6개월. 7년 6개월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 저는 뭐 5년 이하의 징역은 나오기는 어렵고 가중해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이럴 때는 구형이 어떻게 나오나요? 이제 미리 예측을 해보면 뭐 7년 6월 하죠. 구형을? 네. 아니 10년까지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야, 못 해요. 아, 그럼- 2분의 1 이상을 또 가중을 못 하게 그럼 7년 6월 했을 때 선고로 7년 6월형을 할 수도 있고 5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 한 진짜- 7년쯤 하죠. 뭐 5년. 왜 5년? 어쨌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판사의 성향이라든지 판사가 어떤 부분을 그 죄질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요 지금 옛날하고는 달라서 국민참여재판이 이제 많이 일반화돼지고 있고 그 국민참여재판을 요청을 할까요? 아니야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 네. 아니 법은. 그러니까 그 우병우가 이건 우병우는 안 할 텐데 국민 제가 밑상인데? 이야기하는 네. 거는 국민들이 그만큼 재판에 본인이 관련이 없지만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되어지면서 그 형사재판이 그 공판 중심주의를 바뀌었잖아요. 예. 네. 공판 중심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을 방청한 사람도 결론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공판 중심주의의 실체고 법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법이다. 그래서 방청석이 끝까지 있었던 사람도 유무죄를 가릴 수 있었고 형량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명판관이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법조계의 대체적인 인식입니다. 근데 저는 장윤선 기자님 예. 요즘 시간 남고 나면 저하고 네. 이 국민참여재판 네. 이거 계속 신청하면서 이런 거 참여하고 그러면 인생이 좀 풍부해질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배심원으로. 예. 아니 뭐 배심원도 배심원이지만 저는 가끔 예. 그 시간이 날 때 그냥 서부 지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쓱 가요. 가서 보면 진짜 눈물 나는 사건 많거든요. 아하. 그 언젠가 한번 그 1년이 가도 평생 면회 한번 안 오는 사람 그 수감자들 중에 예, 예.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1년에 가도 면회 한번 안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10년이 가도 한 번도 면회 안 오는 사람이 98%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맞아요. 그런 사연들이 법정 안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병우 사건이 시사하는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우병우 수석 그 영주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병우의 친구가 누구냐면 윤민석 이에요. 예. 윤민석 작곡가 윤민석 씨 있잖아요. 민중가요. 예, 네. 민중가요 많이 만들어. 이번에 그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예. 노래 명곡을 굉장히 지난 촛불 집회 내내 불렀다는 같은 영주고등학교 나왔어요? 영주의 같은 고등학교라니까 둘 다 수재였다는 거예요. 아니 둘 다 똑같이. 그게 영주고등학교예요? 예, 그러니까 둘 다 예. 똑같이 공부를 잘하는 두 사람의 다른 길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은 권력 지향적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윤민석은 대학 가가지고 학생운동 하면서 진실을 침몰하지 않는다 같은 명곡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힘들게 살아요. 가난하고. 아니, 그 영주 바로 옆에 봉화고 제 고향이 봉화 아니에요. 그리고 우병우 고향이 또 봉화에서 예. 봉화가 누구의 뿌리냐면 삼봉 정도전의 뿌리거든요. 네. 봉화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윤민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반가이가 됐네. 그런 말 쓰셔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6년건도 3.3에 6년건도 예. 윤영군요? 6년 된 그 인사.
거기 보면 다 좋은,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거기 캐보면 뿌리가 썩은 사람도 있고, 몸에 좋은 뿌리가 사람도 썩은 다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어찌됐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우병우의 길과 윤민석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한국 사회는 우병우의 길만 성공한 것처럼 예. 했거든요. 우리 사회는 공부 잘해서 서울법대 가서 훌륭한 판검사 돼서 잘 살면 예. 그걸로 됐다. 그렇지만 결국 그 사람 지금 이제 감옥 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지 않은 삶도 존중되고 보장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병우 수석이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인 것은 맞고 소년 등과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검사가 돼서 영감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한 거 아니겠어요? 특히 예. 불법 사찰 앞서 이제 이재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만 잘했지 인성은 엉망이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나쁜 짓 막 한 거죠. 심지어 무슨 짓까지 했냐면 진보 교육감들 특히 그때 그 어린아이들 그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그리고 누리 예산이요. 누리 예산을 확충해야 된다고 진보 교육감들이 막 하니까 뒷조사 엄청 시켰잖아요. 심지어 김승환 그 전북 교육감 전북 같은 교육감. 경우는 미행도 했고요. 사찰, 미행, 폭행 사건도 있었어요. 아니 그 누리 과정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0세부터 5세까지 그렇죠. 모든 아이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러다가 막상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걸 교육감한테 또 넘긴 거거든요. 예, 맞아요. 이 부분은 교육감은 초, 중, 고등학교를 책임지는 그렇죠. 사람들이지 누리 예. 과정 5세 전체 미취아동은 국가 책임이에요. 그걸 떠넘겨놓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원칙을 얘기한 사람을 뒷조사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나쁜 짓을 막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나쁜 것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조사하는 사람은 계속 또 뒷조사시키고 그리고 증거인멸하고 실제로 그 우병우 수석 핸드폰 처음에 압수수색했을 때 어땠습니까? 깡통이었어요. 계속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만 잘해서 나쁜 짓 하는 게 허용되는 사회로 갈 거냐, 그렇지 않은 사회로 갈 거냐. 저는 우병우라는 사람이 구속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예. 국가적으로 뭐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아니 개인한테는 불행이죠. 그게 행복한 일일 개인도 수는 거기서 인간이 돼갖고 나오면 개인한테도 행복한 일이죠. 검찰에서 그런 이제 건가요? 우병우의 그 인간의 단면을 예. 그 말해주는 그 예들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적폐청사는 그러니까 수사가 예. 계속되어지면서 내가 볼 때는 우병우 라인에서 승진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모두가 우병우 라인이 아니라 자기 아니라고. 힘으로 네. 자기 힘으로 그까지 갔다고 그러네요. 우병우 라인이 아니라고 다 부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물어보니까 그 지청장 시절, 네. 그 지청장 시절에 갔는데 그 대학 동기 중에 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병우 오랜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돌아보죠. 하여튼 눈길도 안 주다가 그 다음날 조회 시간에 그걸 예를 들면서 그걸 앞으로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 적을 해준다. 우병우 전 수석이. 네. 대학 동기한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짜. 그 출세나 그러니까 결국 높은 자리에 권력이 있으면 자기는 인간 승리를 보고 그것이 이기는 예. 거로만 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의 단면이죠. 이 변호사님, 검찰 내부에서 딱 본인이 하던 수사 방식으로 후배들에게 돌려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이 우병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서는 불독, 한번 물면 끝까지 그 놔두지 않는다. 뭐 이런 특수부 수사할 때 예. 한 번 영장 기각되면 몇 개월이 지나서도 결국은 구속시키고 마는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부실한 수사를 한 이후에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소 유지를 했던 사람. 예.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아마 우병우가 윤석열 검사팀들 참 질기다, 불독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결국은 결과적으로 1차 영장 청구할 때 영장 발부됐으면 제목이 이만큼 안 드러났어요. 영장 두 번 기각되니까 제명이 그때마다 계속 늘어났잖아요.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타난 거예요. 원세훈 내 복사판이죠. 원세훈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안 됐으면 3년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우병우 지금 뭐 진보교육감 문제라든지 문화계, 과학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그때는 거론도 안 됐던 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왜 서청원 의원이, 8선의 서청원 의원이 이번에 그 홍준표 대표가 당무감사 결과로 자신의 당협위원장 뜯기니까 고얀 짓 어디서 나쁜 것만, 못된 것만 배웠다 그러는데 우병우 수석도 후배들한테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우병우 방법으로. 수석이 사실은 우병우 수석이 지금 적폐성산의 출발점이었잖아요. 그 우병우 수석이 버티면서 최순실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병우 뒷조사를 말하자면 취재를 하다가 예. 최순실 문제, 맞습니다. K스포츠 미르재단 예. 문제가 예. 불거지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맞습니다. 전말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병우가 참 아직도 많은 역할을 했어요. 예, 근데 그래. 우병우 전 수석 같은 상 줘야 경우는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상 줬잖아요. 지금 들어가면 요 시간이면 은팔찌 줬네요, 아니, 은팔찌? 아니요. 이제 한 4시 반이면 합상 받을 때예요. 아, 그러니까 4시에 갈 밥을 때는 4시 먹어. 반이요. 갈 때는 4시. 은팔찌. 아니, 왜 이렇게 예. 밥을 일찍 먹어요? 은팔찌 끼고 빨리 먹고 재워야 되니까요. 아, 그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4시 5시 반은? 정도, 4시, 아니, 4시 반에 준비하고, 먹어요. 배식 준비하고 5시쯤 나오죠. 4시 반에서 한 4시 50분 사이에 먹어요. 네, 그럼 밤에 밥을. 배고플 것 같아요. 밤에 8시에 아니, 재워야죠. 컵라면 또 사식으로 또 컵라면 사서. 아, 사실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아니까 사갖고. 컵라면 해서 바깥에 물 다 줘요. 난로에 뜨거운 물이 있었거든. 그 담당 교도관 불러서 뜨거운 물 줘요. 예. 이게 이제 저렇게 날마다 라면 하루에 한두 개씩 먹으면 나올 때 한 7년 뒤에 석방할 때 2병우가 돼갖고 나타나요. 이렇게. 칭칭 보고 갖고. 그 닭 파우치도 무지하게 맛있는데. 지금은 더 맛있어졌어요. 한번 가실래요?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변호사님. 아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그 우려하는 게 네. 구속 적부심으로 임관빈, 네. 김관진, 네. 그다음 최윤수는 이제 영장 기각됐고 그렇죠. 어쨌든 구속 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역대 보기 드문 사정 변경 없이 예. 자기가 형사 그 부장으로 있는 네. 그 팀에서 낸 구속 영장을 아무런 조건이 바뀌지 않았는데 석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광열 형사수석 부장판사 예. 51부 예. 아, 다 예. 외우셨어요. 가만 안 두겠어요. 예. 근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 검찰 조사 받으러 오기 전에 가족 접견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그 지난번에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할 때도 아들 예. 데리고 한 내용이 화제가 됐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도 가족 접견을 미리 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구속적부심 신청을 염두에 두고 오전에 가족회의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조사 받으러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조만간 구속적부심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전망이 언론에 나왔는데요. 그 검찰 쪽 얘기를 쭉 들어보면 구속적부심이 오히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국민적 법 감정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아, 신청하는 순간? 예, 신청하는 순간. 그리고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또 해서 풀어줄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도 있고 해서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고위 관계자를 이재호 변호사님이 아니. 만나신 것 같던데. 아니, 이제 그 우병우 그 전 수석은 머리가 영리하거든요. 예. 저는 신청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광열 부장판사는 이번 국방부 전국본부 장관 이름 갑자기 예, 김관진. 김관진. 그 사건으로 이른바 국민으로부터 혼쭐이 났잖아요. 그게 났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론의 파장이 더 컸기 때문에 예. 다시 시도를 못 합니다. 저는 신강렬 부장판사는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네. 뭐 그 문제가 좀 되긴 하겠지만 신강렬 부장판사 뒤에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네. 방위산업 비리를 덮으려고 하고 있는 국제적인 무슨 범죄 조직 세력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업무론인데 뭐 합리적 근거는 그렇게 뭐 찾아보기가 좀 제가 두 어려울 달 것 있다 같고요. 합리적 근거를 낼 거거든요. 어쨌든 그 뭐 김광열 그 판사는 예. 뭐 기본적으로 이 군 사이버의 군 댓글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오, 시각인 그래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박근혜 말하자면 이 국정농단 부분은 심각하게 보는데 사이버 수사 그 댓글 부분 문제는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번 두 사람을 구속 적부심에서 풀어주면서 예.
판사들은요, 그렇게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상의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게 되면 다시 신강렬 부장판사에게 들어가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음. 그런데 우병우 수석은 다시 오면 자기가 2번 죽는다 생각하고 오히려 무죄 변론 쪽으로 아마 모든 정렬을 쏟을 것으로 보여요. 무죄 변론은 무죄가 가능하기 어렵지 않나요? 지금 예, 나온 피고- 증거들이. 아니, 이거 밝히는데. 무죄이기 때문에 무죄인 수도 있고요. 네. 유죄지만은 검찰 수사의 허점을 잘 파악해서 무죄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 변호사는 누가 하나요? 본인이 아마 뭐 그래도 예. 우병우 수석의 덕을 많이 본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 많기 때문에 예. 변론을 하는 사람들은 찾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원래 겁니다. 변론은 판사 출신들이 잘하지 않나요? 검찰 출신들은 아니요. 기소 과정. 그건 잘못된 편견인데요. 아, 그래요? 판사들은 검사와 변호인들, 또 원고와 피고들 중에 누구 말이 맞는 자를 판단하는 사람인데 변호사는 밥상을 차리는데 예, 예.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잖아요. 아하. 검사나 판사 출신들은 밥상을 차릴 줄 몰라요. 판단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 출신 중에 유능한 사람을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 게 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국정원에서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사실상 실행한, 누굽니까? 국익정보국장.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요. 국익정보국장은 지금 구속된 상태잖아요. 추명호요. 추명호. 예. 그렇죠. 추명호 국장은 구속된 상태인데, 이를테면은 아랫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이 사건을 전체 큰 틀에서 핸들링했던 윗선은 불구속 수사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 검찰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 사건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12월 14일 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가 무척 의미심장하잖아요. 예. 그거 한번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예. 이를테면은 영장이 기각되거나 적부심에서 석방된 사람들 모두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라, 그러니까 우연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권력 남용이나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또 구속하면서 책임이 무거운 최고 아래 실무자들은 구속시키고 윗사람을 그러니까요.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냐? 형평성에 그러니까 어긋난다. 그 쉽게 이해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범죄를 보면 그 예. 수익이 누가 수익을 얻었냐, 수익자가 누구냐. 이거 뒷조사 왜 했어요? 우병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우병우 수사 그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익자가 우병우가 된 거네? 수익자가 우병우죠. 이거 그 다 쉽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5명, 7명 합동으로 공범이잖아요. 네. 딱 이야기가 쉽게 단적으로 하면 저는 그렇게 해요. 평소에 술자리 가면 자리 앉는 위치, 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자장은 상석에 누가 앉느냐, 그렇죠. 순서별로 양형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회사 회의할 때 예. 순서가 문 앞쪽에 있는 사람은 쫄다고, 그러니까 밑에 좀 부하들이 예. 앉잖아요. 쫄다고 괜찮아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석을 누가 한두 명을 해야 된다면 문 쪽에 가까운 사람부터 보석을 해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법은 복잡한 게 아니고 막 포장을 그렇게 하는 거지. 힘들게 살아요. 가난하고. 아니, 그 영주 바로 옆이 봉화고 제 고향이 봉화 아니에요. 그리고 우병우 고향이 또 봉화에서 예. 봉화가 누구의 뿌리냐면 삼봉 정도전의 뿌리거든요. 네. 봉화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윤민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반가이가 됐네. 그런 말 쓰셔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6년건도 3.3에 6년건도 예. 윤영군요? 6년 된 인사. 6년. 거기 보면 다 좋은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거기 캐보면 뿌리가 썩은 사람도 있고 몸에 좋은 뿌리가 사람도 썩은 다 있죠.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어찌됐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우병우의 길과 윤민석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한국 사회는 우병우의 길만 성공한 것처럼 예. 했거든요. 우리 사회는 공부 잘해서 서울법대 가서
훌륭한 판검사 돼서 잘 살면 예. 그걸로 됐다. 그렇지만 결국 그 사람 지금 이제 감옥 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지 않은 삶도 존중되고 보장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병우 수석이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인 것은 맞고 소년 등과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검사가 돼서 영감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한 거 아니겠어요? 특히 예. 불법 사찰 앞서 이제 이재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만 잘했지 인성은 엉망이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나쁜 짓 막 한 거죠. 심지어 무슨 짓까지 했냐면 진보교육감들 특히 그때 그 어린아이들 그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그리고 누리예산이요. 누리예산을 확충해야 된다고 진보교육감들이 막 하니까 뒷조사 엄청 시켰잖아요. 심지어 김승환 그 전북 교육감 같은 경우는 미행도 했고요. 사찰, 미행, 폭행 사건도 있었어요. 아니 그 누리 과정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0세부터 5세까지 그렇죠. 모든 아이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러다가 막상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걸 교육감한테 또 넘긴 거거든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은 교육감은 초, 중, 고등학교를 책임지는 그렇죠. 사람들이지 누리 예. 과정 5세 미취아동은 국가 책임이에요. 그걸 떠넘겨놓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원칙을 얘기한 사람을 뒷조사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나쁜 짓을 막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나쁜 것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조사하는 사람은 계속 또 뒷조사시키고 그리고 증거인멸하고 실제로 그 우병우 수석 핸드폰 처음에 압수수색했을 때 어땠습니까? 깡통이었어요. 계속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만 잘해서 나쁜 짓 하는 게 허용되는 사회로 갈 거냐, 그렇지 않은 사회로 갈 거냐. 저는 우병우라는 사람이 구속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예. 국가적으로 뭐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아니 개인한테는 불행이죠. 그게 행복한 일일 개인도 수는 거기서 인간이 돼갖고 나오면 개인한테도 행복한 일이죠. 검찰에서 그런 이제 건가요? 우병우의 그 인간의 단면을 예. 그 말해주는 그 예들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적폐청사는 그러니까 수사가 예. 계속되어지면서 내가 볼 때는 우병우 라인에서 승진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모두가 우병우 라인이 아니라 자기 아니라고. 힘으로 네. 자기 힘으로 그까지 갔다고 그러네요. 우병우 라인이 아니라고 다 부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물어보니까 그 지청장 시절, 네. 지청장 시절에 갔는데 그 대학 동기 중에 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병우 오랜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돌아보죠. 하여튼 눈길도 안 주다가 그 다음날 조회 시간에 그걸 예를 들면서 그걸 앞으로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 적을 해준다. 우병우 전 수석이. 네. 대학 동기한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짜. 그 출세나 그러니까 결국 높은 자리에 권력이 있으면 자기는 인간 승리로 보고 그것이 이기는 예. 거로만 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의 단면이죠. 이 변호사님, 검찰 내부에서 딱 본인이 하던 수사 방식으로 후배들에게 돌려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이 우병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서는 불독, 한번 물면 끝까지 그 놔두지 않는다. 뭐 이런 특수 수사할 때 예. 한번 영장 기각되면 몇 개월이 지나서도 결국은 구속시키고 마는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부실한 수사를 한 이후에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소 유지를 했던 사람. 예.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아마 우병우가 윤석열 검사팀들 참 질기다, 불독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결국은 결과적으로 1차 영장 청구할 때 영장 발부됐으면 제목이 이만큼 안 드러났어요. 영장 두 번 기각되니까 제명이 그때마다 계속 늘어났잖아요.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타난 거예요. 원세훈 내 복사판이죠. 원세훈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안 됐으면 3년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우병우 지금 뭐 진보교육감 문제라든지 문화계, 과학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그때는 거론도 안 됐던 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왜 서청원 의원이 8선의 서청원 의원이 이번에 그 홍준표 대표가 당무감사 결과로 자신의 당협위원장 뜯기니까 고얀 짓 어디서 나쁜 것만 못된 것만 배웠다 그러는데
우병우 수석도 후배들한테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우병우 수석이 방법으로. 사실은 우병우 수석이 지금 적폐성산의 출발점이었잖아요. 그 우병우 수석이 버티면서 최순실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병우 뒷조사를 말하자면 취재를 하다가 예. 최순실 문제, K 맞습니다. 스포츠 미르재단 예. 문제가 예. 불거지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맞습니다. 전말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병우가 참 아직도 많은 역할을 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상 줘야 경우는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상 줬잖아요. 지금 들어가면 요 시간이면 은팔찌 줬네요, 아니, 은팔찌? 아니요. 이제 한 4시 반이면 합상 받을 때예요. 아, 그러니까 4시에 갈 밥을 4시 먹어. 반이요. 갈 때는 네, 은팔찌. 왜 이렇게 밥을 일찍 먹어요? 은팔찌 끼고 빨리 먹고 재워야 되니까요. 아, 그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4시 5시 반은? 정도, 4시 아니, 4시 반에 준비하고, 먹어요. 배식 준비하고 5시쯤 나오죠. 4시 반에서 한 4시 50분 사이에 먹어요. 네, 그럼 밤에 밥을. 배고플 것 같아요. 밤에 8시에 아니, 재워야죠. 컵라면 또 사식으로 또 컵라면 사서. 사식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아니까 사갖고. 컵라면 해서 바깥에 물 다 줘요. 난로에 뜨거운 물이 있었거든. 그 담당 교도관 불러서 뜨거운 물 줘요. 예. 이게 이제 저렇게 날마다 라면 하루에 한두 개씩 먹으면 나올 때 한 7년 뒤에 석방할 때 2병우가 돼갖고 나타나요, 이렇게. 칭칭 보고 갖고. 그 닭파우치도 지금 무지하게 맛있는데. 지금은 더 맛있어졌어요. 한번 가실래요?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변호사님. 아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그 우려하는 게 네. 구속 적부심으로 임관빈, 네. 김관진, 네. 그다음 최윤수는 이제 영장 기각됐고 그렇죠. 어쨌든 구속 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역대 보기 드문 사정 변경 없이 예. 자기가 형사 그 부장으로 있는 네. 그 팀에서 낸 구속 영장을 아무런 조건이 바뀌지 않았는데 석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광열 예. 형사수석 부장판사 예. 51부 예. 아, 예. 다 외우셨어요. 가만 안 두겠어요. 예. 근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 검찰 조사 받으러 오기 전에 가족 접견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번에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할 때도 아들 예. 데리고 한 내용이 화제가 됐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도 가족 접견을 미리 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구속적부심 신청을 염두에 두고 오전에 가족회의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조사 받으러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조만간 구속적부심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전망이 언론에 나왔는데요. 그 검찰 쪽 얘기를 쭉 들어보면 구속적부심이 오히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국민적 법 감정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아, 신청하는 순간? 예, 신청하는 순간. 그리고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또 해서 풀어줄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도 있고 해서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고위 관계자를 이재호 변호사님이 아니. 만나신 것 같던데. 아니,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은 머리가 영리하거든요. 예. 저는 신청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광열 부장판사는 이번 국방부 전국본부 장관 이름이 갑자기 예, 김관진. 김관진. 그 사건으로 이른바 국민으로부터 혼쭐이 났잖아요. 그게 났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론의 파장이 더 컸기 때문에 예. 다시 시도를 못 합니다. 저는 이 범죄를 은폐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들은 뭐 어느 정도 범죄를 하더라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예. 실제로 그걸로 뒷조사를 해서 쫓아내려고 하고 더군다나 오히려 수사 의뢰했잖아요. 이런 거는 아주 재질이 나쁜 거죠. 국가의 기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사적 용도를 위해서 썼고. 예. 자, 그게 이제 직권남용인데, 네. 직권남용 5년 이하의 징역, 네. 1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다 외우고 계시네. 예, 다 외우고 있죠. 예. 국민으로 살기 힘들니까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아니, 왜냐, 그거라도 외워야지. 아니,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지금 보통 우리가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8, 9, 9 아주 낮은 직급의 공무원들이 인허가 갖고 장난칠까봐 네. 여기에 적용되는 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국정농단의 주된 범죄가 직권남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병우 지금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법정형이 최고형이 5년이잖아요. 예.
5년인데 여러 가지 직권 남용이 있었기 때문에 중환자의 가중을 2분의 1까지 할 수 있거든요. 7년 6개월. 7년 6개월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 저는 뭐 5년 이하의 징역은 나오기는 어렵고 가중해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이럴 때는 구형이 어떻게 나오나요? 이제 미리 예측을 해보면 뭐 7년 6월 하죠. 구형을? 네. 아니 10년까지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못해요. 아, 그럼- 2분의 1 이상을 또 가중을 못하게 그럼 7년 6월 했을 때 선고로 7년 6월형을 할 수도 있고 5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 한 진짜- 7년쯤 하죠. 뭐 5년. 왜 5년? 어쨌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판사의 성향이라든지 판사가 어떤 부분을 그 제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요 지금 옛날하고는 달라서 국민참여재판이 이제 많이 일반화돼지고 있고 그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을 할까요? 아니야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아니 법은. 그러니까 그 우병우가 이건 우병우는 안 할 텐데 국민 제가 밑상인데?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들이 그만큼 재판에 본인이 관련이 없지만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되어지면서 그 형사재판이 그 공판 중심주의로 바뀌었잖아요. 예. 공판 중심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을 방청한 사람도 결론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공판 중심주의의 실체고 법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법이다. 그래서 방청석이 끝까지 있었던 사람도 유무죄를 가릴 수 있었고 형량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명판관이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법조계의 대체적인 인식입니다. 근데 저는 장윤선 기자님 예. 요즘 시간 남고 나면 저하고 네. 이 국민참여재판 네. 이거 계속 신청하면서 이런 거 참여하고 그러면 인생이 좀 풍부해질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배심원으로. 예. 아니 뭐 배심원도 배심원이지만 저는 가끔 예. 그 시간이 날 때 그냥 서부 지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쓱 가요. 가서 보면 진짜 눈물 나는 사건 많거든요. 아하. 언젠가 한번 그 1년이 가도 평생 면회 한번 안 오는 사람 그 수감자들 중에 예, 예.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1년에 가도 면회 한번 안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10년이 가도 한 번도 면회 안 오는 사람이 98%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맞아요. 그런 사연들이 법정 안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병우 사건이 시사하는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우병우 수석 그 영주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병우의 친구가 누구냐면 윤민석 이에요. 예. 윤민석 작곡가 윤민석 씨 있잖아요. 민중가요. 예, 네. 민중가요 많이 만들어. 이번에 그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예. 노래 명곡을 굉장히 지난 촛불 집회 내내 불렀다는 같은 영주고등학교 나왔어요? 영주의 같은 고등학교라니까 둘 다 수재였다는 거예요. 아니 둘 다 똑같이. 그게 영주고등학교예요? 예, 그러니까 둘 다 예. 똑같이 공부를 잘하는 두 사람의 다른 길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은 권력 지향적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윤민석은 대학 가가지고 학생운동 하면서 진실을 침몰하지 않는다 같은 명곡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말만 아는 것 같아요. 재밌죠. 거기도 참 똑똑해요. 예, 거기도 굉장히 똑똑해요. 옛날에 말지 그 독자 투고에 62매씩 보내고 그런 친구예요. 여하튼 아니 이렇게 보면 시골에서 농사질 것 같은 분인데. 나름 중대 법대 출신일걸요. 오, 예. 아주 똑똑해요. 예. 예. 그래서 저하여튼 이게 예. 어쨌든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예. 컨트롤 타워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 계속 법을 피해 다녔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과정에 위배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동안 했던 수많은 특히 이제 그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을 사유화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런 거예요. 본인은 뭐 무슨 김진선 강원지사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문제가 될 것 같은 혹은 또 정권의 뭐 블랙리스트라고 찍어가지고 사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권에 조금 안 좋을 것 같으면 다 확인해봐. 뭐 뒷조사를 시킨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확인된 것은 뒷조사를 시키고 나서 이것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리려고 한 정황.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석수 특감이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을 MBC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 그건 사이에 아무도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아무도 조사를 안 했는데 이 사이에 우병우 전 수석이 있다는 것을 국정원 문건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 이것도 사실 이번에 조사 대상이고 아마 지금 뭐 조사하고 있을 텐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저는 자승자박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그동안 활용하던 본인이 칼이나 무기라고 생각해서 활용하던 국정원
지시해서 시켜서 뒷조사시키고 알아봐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괴롭히고 뭐 이랬던 지시 내용 예. 문건이 나와서 결국은 자기 구속하는데 핵심 혐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그렇게 까놓고 얘기해서 잘난 척하고 다녔지만 결국에는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은 셈이다. 칼을 안 쓰는 사람은 칼에 베거나 칼에 찔릴 일이 없어요. 칼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칼에 베거나 찔릴 일이 생긴 거죠. 칼 쓰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칼을 세게 썼죠. 우리 같은 사람은 펜을 박근혜도- 쓰니까 예. 펜에 찔릴 일은 없잖아요, 이렇게. 아니, 펜은, 예. 펜도 무기예요. 펜도 잘 써야 됩니다. 예. 자, 이석수 감찰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기 그 처갓집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사, 우병우의 비리에 대해서 조사하니까 그걸 다시 국정원을 시켜서 이석수가 뭘 하는지 조사해라. 그렇죠.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아주 그분도 그 영민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저쪽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쪽도 우리를 보고 있어서 수사하기가 녹록치가 않다. 네. 이미 뒷조사 당하는 걸 예감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 중간에 그 뭐 지금 조사하러 나가면 예. 이미 저쪽에서 그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계속 느껴왔다는 거예요. 이미 손을 다 썼고. 예, 이번에 그 영장 발부된 것이 판사의 심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1차, 2차 수사 같은 경우는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만 있었는데 이거는 방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치기 하기 위해서 불법 뒷조사를 했다는 것을 그렇죠. 아주 중하게 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제도를 무력화시켜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 2차 영장,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역시 권순호 부장판사인데 네. 그때 이석수 감찰관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기각을 했다가. 근데 이번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예. 구체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증거라든지 그렇죠. 그 내용은 없었어요. 이번에 드러난 거죠. 사실은 추명호 네. 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진술과 구체적으로 진술했죠. 그다음에 문건, 국정원의 내부 문건 내부 이게 문건, 확실하게 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고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권순호 판사도 본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하고 그 특별감찰관 보호의 진술밖에 없었는데 2차 영장할 때는 예. 네. 3차 영장에는 그 추국장의 구체적인 진술이 진술. 뒷받침되고 예. 그다음에 국정원 그 TF에서도 문건이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리얼하게 나온 거죠. 이 정도면 뭐 사람이 이제 자기 예. 그 원래 수의를 입잖아요. 근데 날이 추웠는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양복에 이렇게 그 이 팔 쪽에 포승줄이 묶인 채로 검찰의 호송차에서 내려서 조사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됐고요. 아마도 이제 지금 조사 들어갔으니까 자정 넘어 늦게까지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구속됐기 때문에 20일 정도는 검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는 특감, 이석수 특감의 불법 사찰, 특히 이제 국정원을 동원해서 뒷조사를 한 의혹이 내부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구속의 결정타가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고검에서 이 정강이라든가 개인 비리 사건 있잖아요. 예. 이제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예. 등에 대해서는 이제 혐의가 있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개입한 혐의가 없다고 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이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비리까지 지금까지는 개인 비리는 논외로 하고 국정농단에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것 플러스 해서 지금까지 됐던 그 이제 넥슨 관련된 예. 거 그리고 또 정강 회사 관련된 개인 비리 특히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 꽃보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문제까지 다 털어서 총괄해서 수사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 변호사님, 네. 저는 요즘 살면서 대한민국을 원래도 사랑했지만 이렇게 사랑이 깊어질 때가 없었고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많은 법 내용, 이렇게 많은 혐의들, 이렇게 많은 법의 그 조문들
이런 걸 외우면서 살아야 되는, 그리고 또 다 외워요. 너무나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우병우 하나만 해도 다른 나라 국민들이 평생 동안 알아도 이게 부족할 정도, 그 차고도 넘칠 정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동문회 예. 송년회 갔는데 예. 부산 동부. 부산 동구뿐만 아니라 예. 고향 모임입니다. 아, 예. 아주 시골 모임인데 면 단위의 고향 모임인데 이 보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우병우 구속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찬사를 보내는 예. 분위기였거든요. 아, 우병우 국민수배 내린 게 바로 정봉주다. 이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근데 왜 정말 그럴까 맞아요, 진짜. 물어보니까 예, 중요해요. 자기가 이게 지금 줄줄이 구속되는 적폐 인사들의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게 우병우인데 자기만 1년 동안 피해 다녔죠. 바깥에 활보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병우가 임명한 사람들 다 구속됐네, 진짜. 그게 법의 본질입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제명이 어떻게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법 감정이거든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법을 자꾸 기술적으로 보는데요. 예. 법의 정신에 따라서 보면 구속시킬 사람, 구속 안 시킬 사람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권한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보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구속됐어요. 네. 근데 어마어마한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수사 내용들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적폐청산과 관련된 수사, 그러니까 지금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면 예. 항상 우리 거리에 있었거든요. 거리에서 촛불 들고 이제 그때 뭐 새누리도 공범이다, 박근혜 뭐를 구속하라, 막 이런 구호 예. 계속 외쳤었는데 이제 재벌해체까지도. 그렇죠. 재벌해체 얘기도 하고, 뭐, 이제 그 총수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했었죠. 예. 근데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이 사건의 법률적인 제일 위에 컨트롤 타워 개념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은 계속 피해 다녔거든요. 이제 법꾸라지라는 별명, 특히 정봉주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자 전화번호 현장 수배. 공개하면서 예, 수배. 전화번호 공개. 우병우 전 예. 민정수석을 공개 수배합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나온 처갓집에 거예요. 예. 장모집에 저도 갔었잖아요. 그 우병우 그때 네. 국정감사에 출석을 안 해서 예. 출석시키려고 예. 현장까지 갔었잖아요. 아, 그랬어요? 예. 여기 그 청담동인가. 예. 오. 그 실제로 이제 국민 수배. 안진걸 네. 사무처장. 3년하고 같이 갔었죠. 예. 네. 권영국 말 되게 변호사하고 많죠? 권영국 변호사. 안진걸. 아니 뭐 뭐